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면이라는 것은 어,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건데 실제로 최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의 이제 유용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고 그거로부터 유도되는 사실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최면이라는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혹은 뭐 쇼라든지 뭐 이제 이런 데서 주로 보기 때문에 최면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최면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그 정신 상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님은 최면을 걸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볼 텐데 사실은 최면을 건다는 거는 사실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면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최면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의 현상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최면이라는 것이 또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면이라는 걸 사실 특별하게 생각하지 사실은 최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반적으로 또한 적용해보고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다른 용어로 쓰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실은 여러 다른 용어로 붙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최면 현상을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면이라는 것을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최면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꿈과 함께 우리가 이제 어,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잠재의식이라든지 혹은 무의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움을 얻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곳으로 이제 이끌 수 있는가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냥 쭉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지만 결국 최면이라는 것은 사실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suggestion,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 제안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제안을 하느냐, 그렇죠? 왜 제안을 하느냐. 그래서 그 왜라는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최면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최면이라는 현상은 사실은 항상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그 슬라이드를 좀 보면요. 최면이라는 것은 먼저 멘탈 스테이트, 정신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깨어있는 상태, 뭐 수면 상태처럼 하나의 어떤 정신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그 스테이트 시오리, 그래서 특별히 최면이라는 상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그 믿음의 하나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한 종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어나 전환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commonly composed of a long series of preliminary instructions and sugges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instruction,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또 제안해주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하는 이 긴 어떤 그 과정들, 그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최면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서제스천하는 것, 제안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면에는 self administered해서 스스로 이제 최면을 거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self suggestion 혹은 auto sugges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최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면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기 최면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꼭 이긴다. 그렇죠?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긍정적 성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최면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끄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이것을 힘노세라피라고 부릅니다. 최면 치료라고 부르는 것이죠. 힘노시스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리스어로는 뭐 잠자게 하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음으로 뉴로 힘노티즘이라는 말로 힘노시스를 사용한 것이 제임스 브레이드라는 사람이 1841년에 이 용어를 썼고요. 그래서 이 최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잠자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의식이 또한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도 아닙니다. 다만 말초신경의 그 움직임이 상당히 이 억눌러진 상태. 바로 이제 그것이 또한 최면 치료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성공적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면 치료로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통 발치. 그러니까 이를 뽑는데 그 최면을 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런 그 마취제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최면 치료요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초신경의 이 웨이킹 상태가 사실은 아주 최소로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을 아주 조금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통분만 마찬가지로 최면요법을 쓰면은 통증을 최소한 상태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최면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이 마취제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이제 그 의학학회에서도 이런 이 마취제가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면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자는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은 분명히 있다. 다만 말초신경의 그 민감도가 아주 떨어져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뇌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좌뇌는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우뇌는 이제 그 인문적인 그러한 이제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로 우뇌의 활성화를 이용하고 비판적인 좌뇌의 활성화는 이제 그 최소화 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최면이라는 것은 이미 그 3,000년 전 이집트에서 이미 그 최면술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미 사제들이라든지 또 당시에 허가받은 이제 주로 사제들이 또한 그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미 최면요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도 이미 이런 단지들이 있어서 최면을 어떻게 거는지 이미 이제 그 이론적인 그런 바탕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면이라는 것은 하지만 그 서구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학학의 발전과 함께 따라오게 되는데요. 인간에게 이제 그 최면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미 마그네티즘이라는 것, 그 다음에 메스머리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술들이 이미 한 17세기부터 이제 그 연금술을 한 사람들, 이제 오늘날로는 이제 과학자들인데 이런 연금술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최면의 이전에 우리가 이게 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 이러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의 치료에 사용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파라셀시우스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무기의약품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무기물들. 그래서 이 무기물들을 이제 그 사용하는 그러한 의약품의 발전들이 이 연금술사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라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제 의학학의 시조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인간을 완전히 무기물로 봤습니다. 완전히 무기물로. 그래서 인간의 예를 들어서 영은 수은으로 돼 있고 혼은 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솔트로 돼 있다. 염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과 서구의 전통적인 사체액설. 사체액설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액체의 그 임밸런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게 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서구는 이 사체액설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체액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이 원소설, 그 four element에 기반을 둔 건데 그것은 이제 서구의 전통적으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흙과 그다음에 공기와 그다음에 물과 불. 그래서 흙, 물, 공기, 불. 요 사원소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사원소설이죠. 여기서 이제 인간의 질병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체액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서구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생귀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혈질이라고 하죠. 다혈질. 그래서 이 사람은 맑고 명랑한데 뭐 화를 이렇게 우리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화를 내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콜릭, 그쵸? 콜릭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레그마틱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멜랑콜리. 그래서 우울질은 뭐 멜랑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생기는 뭐 화가 많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담즙질, 그게 콜릭인데, 그 콜릭인 사람은 괴팍스럽고,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점액질이 이제 플레그마틱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균형 잡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제 이런 성향이 아시겠지만 이제 서구의 심리학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성향을 나누는 그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MBTI의 그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그러한 그 사체액설로 바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체액설에서 이것을 이제 인간의 영혼육과 결합시켜서 이제 그런 그 사람의 그 몸에 있는 이 액체들, 그 액체들의 불균형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이제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그 서구에서의 의료 행위가 바로 이제 그 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이메틱스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체하거나 혹은 뭐 독극물을 먹거나 이제 이럴 때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산과 이런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균형적인 그 액체가 된 거를 이제 토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바로 하나의 치료 방법이고, 그럼 두 번째는 어 이제 그 사아제죠, 사아제. 그래서 그 설사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이질이 걸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항생제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아주 면역력이 강한 사람만 살아나는데, 이제 이때 우연히 발견된 그 무기 염류들, 보통 호수물을 먹다가 설사를 계속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런 호수물에서 처음 발견한 게 바로 초석이죠, 초석. 그 KNO3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결국 사람은 이제 설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균형이 생긴 액체를 뽑아냄으로써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수도리픽이라는데 그 땀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계속함으로써 그 세포 내에 쌓인 어떤 독소를 바로 이제 내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블러드 랩팅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피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 18, 19세기 영화들을 보면, 서구 영화들을 보면 왕진 가방에 보면은 꼭 칼이 있고 고무줄이 있고 피를 뽑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응급 환자가 생기면 대부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협심증, 고혈압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피를 뽑게 되면은 이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를 뽑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죽기 직전에 다시 혈액의 흐름을 그 유지시켜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보면은 다 이 몸에서 액체를 뽑는 것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서구에서 치료를 행해왔는데, 사실 이러한 방법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근데 실제로 사실은 뭐 인간이 당연히 뭐 사체액설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사체액설을 바탕으로 결국 그런 치료 방법을 행했더니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훨씬 많이 이제 살리게 되었죠. 그렇죠? 그 사체액설. 근데 이제 바로 이러한 그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혹은 피를 뽑거나 혹은 땀을 내는 것, 이것은 동양에서도 그 수행을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체액설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러한 네 가지 성분으로 인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성분의 구체적인 원래 그 원형은 이제 파라셀시우스가 이제 수은으로 되어 있고, 영은 호는 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염으로 되어 있다. 이런 가설을 세움으로써 어떻게 된 거냐면 인간의 몸을 완전히 그 이제 물질화한 거죠. 그렇죠? 수은은 결국은 영이라고 했지만 수은은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혼을 황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몸을 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맞는 거는 이제 몸이 염이라는 사실밖에 없고 나머지 영혼이 황이고 수운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하지만 이것을 물질화시킴으로 인간의 생명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인간을 물질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몸을 다이섹트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에 죄책감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프로이드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무의식을 이해해봤자 그것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정신병이 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오늘날 인간의 생각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장을 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의식의 세계는 바로 그 종교의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철학에서 칸트가 인간에게서 종교의 영역을 이제 몰아냈고 그 다음에 다윈이 이 물질의 세계에서 종교의 영역을 몰아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 세계에서 또한 종교의 영역을 몰아냈고 이것이 바로 그 프로이드의 이제 영향이죠. 그래서 종교의 영역을 몰아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제 이 소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라셀시우스가 비록 영이 수은이고 그다음에 혼이 설퍼고 몸은 솔트라고 했지만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두렵게 보고 신성시했던 인간의 몸을 완전히 육체화시킴으로 오늘날 의학학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셀시우스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로마의 아주 그 고대 아주 대표적 의료인이죠. 그러니까 파라셀시우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유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쓸 때 셀시우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썼습니다. 이제 뛰어난 사람인데 워낙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말 안 믿으니까 이제 이름도 아예 파라셀시우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많은 그 이제 오늘날의 그런 그 이 원소들 순수 물질들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그네티즘을 이용하는 건데 바로 라스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자석 종류의 자석 종류. 그러니까 이 자석을 몸에 댐으로써 이제 그 치료가 되는 그 이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블러드 레틴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심장이 고혈압돼서 협심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심장 혈액이 돌지 않아서 문제가 심각할 때 유사하게 이러한 그 마그넷 자석을 이용해서 결국 문질러 주는 것이죠. 아픈 부위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혈액이라는 것은 적혈구 안에는 결국 이제 헤모글로빈이 서 있고 헤모글로빈은 결국 철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치료 행위를 했을 때 의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치료 그 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블러드 레틴과 사실 상당히 유사한 효과로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라고 이제 얘기냐면은 이 자석이 몸 안에 있는 바로 나쁜 어떤 그 나쁜 이 바이털한 기운을 빼낸다. 그래서 바로 이 자석이 바로 철을 빼내는 것처럼 이 몸에 있는 그 철의 나쁜 어떤 그 바이털한 성분, 그러니까 그 나쁜 그 바이털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어떤 그런 에너지인데 나쁜 생명의 에너지를 뽑아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날 나온 말이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거는 뭐 눈에 전혀 안 보이죠. 그렇죠? 20세기나 돼서야 바이러스를 실제로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이러한 개념, 그러니까 뭔가 나쁜 게 있어서 우리가 병든다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에너지적으로 가정한다든지 혹은 나쁜 에너지로 가정한다든지 그 치유만 시켰지 뭔가 나쁜 것을 빼낸다는 개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이제 바이러스나 발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라셀시우스가 사용한 이런 언어들이 이제 오늘날 뭐 바이러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도 이제 그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마그네티즘이고, 그래서 마그네티즘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 그 어떤 어떤 그 물질화된 상태로서 인간의 어떤 그런 정신 상태를 쉽게 말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매우 비논리적이죠. 그렇죠? 그 사실은 올바른 설명으로 설명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우연히 이러한 그 행동들이 이런 그 혈액의 움직임과 이런 거에 관계돼서 그렇게 돼서 효과를 실제로 보이긴 했지만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어떤 신뢰,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환자들을 더 치료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준 것이죠. 그래서 파라셀시우스가 워낙에 이제 유명해져서 결국 이 사람의 그 마그넷을 이용한 치료가 아주 엄청난 그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 플라시보 효과의 대표적인 어떤 예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인간의 믿음, 그렇죠? 인간의 믿음이 결국은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데 크게 역사한다, 그렇죠? 크게 작용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한 이제 알 수 있게 해준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 마그네티즘, 이런 그 돌들이 그 사람을 치유한다는 어떤 개념들 때문에 서구에서는 그 자기의 그 12운성, 12궁도를 따라서 거기에 맞는 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그 띠에 저기 별자리에 해당하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 파라셀수스 시대의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서구인들에게 자리 잡았던 믿음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가시면 알겠지만 다 돌들 팔거든요. 예, 무슨 별자리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프란스 안톤 메스머는 메스머리즘이라는 현상을 그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동물을 다스릴 권리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스머리즘이라는 것은 결국은 딴 게 아니고 동물에게 최면을 거는 거죠. 동물에게 최면을 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어의 입을 벌리고 있게 한다거나, 그렇죠? 혹은 이런 닭들도 닭을 뭐 이제 어릴 때 뭐 이런 저기 놀이들 해본 사람 많은데 닭을 이렇게 목을 잡고 그 다음에 땅바닥을 보게 한 다음에 줄을 쫙 긋게 해서 그 줄 그어진 걸 보게 하면 닭이 그대로 정지하게 됩니다. 최면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이 의외로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최면이 걸려요. 개나 고양이는 배를 만져주면 돼요. 그렇죠? 배를 만져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재 같은 거 보면은 가재도 아시겠지만 가재 등껍질 등껍질을 계속 만져주면 자기가 이렇게 몸을 딱 완전히 구부린 상태에서 정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다 팔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나운 가재도 잡아서 등을 갖다 계속 머리부터 등까지 몇 번 만져주면 몸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정지하거든요. 최면 걸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메스머리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에게 적용한 것이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브레이드가 하게 되고, 그래서 브레이디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그 최면인데, 이 최면이라는 것은 그 이제 여기 보면 아이 픽세이션, 오리지널 아이 픽세이션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최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동물 그 저기 특히 이제 날짐승류들은 이렇게 선을 어떤 눈이 하나의 선을 보게 하면은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류 같은 것들도 계속 회전한 다람쥐나 이런 설치류도 우리가 이제 계속 동심원이 그려지는 것을 뭐 아이패드나 이제 이런 것들 갖다 놓으면은 그거를 보고 설치류들도 최면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막대기를 눈끝에 놓고 계속 바라보게 하면 최면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더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경아 집사님은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신뢰도가 높으니까 들리시죠, 이경아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 김민경 집사님 들리세요? 네. 우리 저기 박마리아 목사님 들리세요? 네, 목사님 잘 들려요. 네. 들립니다, 목사님. 네네네네. 네. 저도 잘 들립니다. 네네네. 공소하셔가지고.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하면은 여성도님들은 최면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면의 핵심은 실은 신뢰거든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이기 때문에 실은 요런 그 아이 픽세이션 그 테크닉을 쓰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 그러면 가장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저를 가장 신뢰하니까. 그래서 최면의 핵심은 신뢰예요. 그 신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최면 요법이 필요하다 하면 실은 금방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고 편한 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면을 하면 엄청나게 쉽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물들이 다 그렇게 최면이 걸리게 돼 있고 인간도 결국은 이런 아이 픽세이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 처음에 이제 브레이드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신뢰죠, 신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강의를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실은 우리 교회에는 그 목적상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브레이드가 처음 쓴 이제 논문이고요. 그래서 브레이드가 그 최면을 뭐라 했냐면 as a state of physical relaxation accompanied and induced by mental concentration. 그래서 핵심은 집중이다. 그러니까 몸은 릴렉스하고 그 다음에 정신은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이 mental concentration이란 말이 내가 어떤 거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어떤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다라는 표현이에요. 진짜 표현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면이라는 것을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최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경험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설을 계속 읽고 있을 때 소설을 계속 읽고 있으면 이것이 잔 건지 깬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소설의 세계로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입 정도에서는 또 우리가 데이드림과 매우 비슷하다. 데이드림과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정말 집중하느라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제 이런 거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최면 상태로 이끄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최면이라는 것은 그런 거 없이 이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바로 이제 그것이 최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면 우리가 이런 마취 효과, 통증 제거 효과. 그래서 우리가 최면 치료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최면 치료들이 많이 이제 이미 인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이제 이렇게 APA에서 정의한 이 최면에 대한 또 책자가 또 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을 그 최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최면을 거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최면이라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최면이라는 것은 그 필요만 있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만 있으면. 그러니까 필요만 있으면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사실 교회라는 곳에서 최면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필요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겠는데 필요한 일이 없어요. 이거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최면이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 10에서 15분 정도 면은 다 걸리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신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항상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쵸?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면 결국 그 가족들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한다. 그쵸? 그래서 돈을 떼먹어도 제일 많이 떼먹히는 게 형제 자매들 사이.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신뢰이기 때문에 신뢰.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정말 그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왜 그러냐? 결국 신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냥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가장 통계적으로 가장 큰 돈을 떼먹히는 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떼먹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최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면이라는 건 그래서 신뢰도가 높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이미 동물들에게 쓴 방법을 인간에게 써도 그냥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최면이라는 것은 그냥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몇 가지로만 좀 이제 구별하면은 결국은 일종의 이제 히프노틱 트랜스, 그래서 우리가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그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커맨드나 서제스션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이제 시키면은 결국 이제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힌노세라피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그 힌노세라피를 통해서 뭐 우리가 TV 같은 데서도 뭐 가끔씩 나오지만 예를 들어 최면이 걸린 상태에서 뭐 한증막 이런 데 들어가는 TV 프로그램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몸 자체도 한증막에 들어갔는데도 몸 온도가 안 올라가고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그 사람은 뜨거운 거를 안 느끼느냐? 그렇죠? 안 느끼죠. 근데 안 느끼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몸에 열을 재보면은 되게 이제 몸에 낮죠. 몸의 그 온도가 낮죠. 그렇죠? 근데 몸의 온도가 낮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무 작용을 안 하느냐? 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열평형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몸의 온도가
온도가 예를 들어서 37도고 한증막의 온도가 무슨 뭐 45도, 뭐 50도다. 그 상태가 그냥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은 이제 땀이 계속적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땀이 배출돼서 결국은 이제 온도를 이제 낮추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면에 걸렸다고 해서 뭐 에너지가 안 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자연적으로 내가 뜨겁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말했지만 말초신경이 스스로 작용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그 서제스천에 말초신경이 작용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통증이 왜 없냐? 통증을 결국은 이 최면 상태가 요구하는 그것을 이 말초신경이 그런 느끼는 어떤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통증을 억제되고 그다음에 몸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최면의 유익성은 두려움과 그다음에 포비아, 공포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 최면을 통해서만 극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미가 났어요. 거미. 그러면 내가 이러한 그 최면을 통해서 거미가 무섭지 않다는 그런 암시를 계속 줍니다. 그렇죠? 암시를 계속 줘요. 하지만 만약에 거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이 되면 그럼 사실 최면이 곧 효과가 없어져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면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고 해서 어떤 근원 치료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정신질환 치료에 최면요법이 한동안 많이 사용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그게 환경을 바꿔줘야지. 내가 지금 잠시 정신적으로 나는 괜찮아져. 나는 괜찮아질 거야. 뭐 이걸 암시를 준다고 해서 내 정신이 그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집으로 오면 여전히 내 정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뭐 아무리 내가 1시간 가서 최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면 치료가 상당히 정신 치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지만 결국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건 그것은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바로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그 공포는 찾아오고 다시 불안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미를 무서워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특별히 거미를 무서워하는 어떤 인지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공황 장애까지 오죠. 그래서 그 공황 장애를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미를 또 봤을 때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황이 안 오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으로 거미를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최면 치료에 너무 기대를 하면은 이게 이 본질의 문제를 지금 완전히 헷갈려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 최면 자체가 어떤 우리의 기억의 일부분을 혹은 의식장애의 일부분을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초신경을 컨트롤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지 우리의 정신질환에 필요한 쉽게 말해서 내 기억의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면이라는 것이 단기간적으로 도움은 될지 몰라도 결국은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상담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최면이 결국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했으면 진지하게 하자 그랬겠죠.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인 매니지먼트, 헤빗 컨트롤 이런 것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irritable bowel syndrome 그러니까 뭐냐면 신경증, 신경성 이제 그 장염 같은 거죠. 혹은 장의 통증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relief from pain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어떤 통증들 자, 이런 거를 할 때는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경성 그 대장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인지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지적 문제를 위한 결국 상담과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인지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자꾸 뭐 밥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가 혹은 화장실 가야 하는가 혹은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파서 시험을 못 본다. 다 이제 인지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상담과 이런 것들이 함께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면으로만 하는 것은 일시적 효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출산 역시 최면 상태에서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성공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정신질환 치료나 이런 것도 하지만 다 일시적이다. 그다음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돼요. 체중 감량을 할 때도 최면요법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면 없이 체중 감량을 시도한 사람이 다시 이런 체중이 체중 조절에 실패할 그 기간이 보통 6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최면을 쓰면은 그럼 한 3배 정도 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 3, 18이면 이제 1년 6개월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다시 결국은 체중이 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면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치료는 아니고 우리가 증세라든지 어떤 효과를 어떤 단기간 동안에 개선할 때는 분명히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뽑을 때도 무통으로 발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이게 뭔가 잘 성취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최면에 실제로는 능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LP 히프노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딴 건 아니고요. 이것도 뭐냐면 행동치료 같은 거예요. 행동치료. 그래서 행동치료. 그래서 NLP 히프노시스라는 것은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그러니까 자기 체면보다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자기 체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동기를 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셀프 컨피던스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이 돼서 내가 말한 그러한 일들을 쉽게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나 가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떤 뭐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러면 짧게 이 연구소의 설립 목적이 뭐냐? 이런 그 짧은 목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항상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NLP 히프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로 두산 베어스는 곰처럼 강하다. 예를 들면 그게 캐치프레이즈로 쳐봐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 두산 오비베어스는 곰처럼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주어짐으로써
어떤 목적의 성취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정부기관이나 모든 기관에서 뭔가를 할 때 그래서 니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모든 연구 보고서나 이런 거에도 다 가장 짧은 요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의 어떤 이런 뭐 연구단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최소화된 그거를 쓰게 하는 거는 결국은 서로 상대방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 짧은 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세뇌해서 결국은 최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해가는 어떤 그 방법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NLP 힘너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뭐 사회 곳곳에서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에릭소니안 힘너시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오늘은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아이들 교육에 사용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제 자세히 할 텐데 에릭슨 힘너시스라는 건 뭐냐면 최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최면과 관계없는 그래서 전혀 최면과 관계없는 건데 실은 최면을 유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도 최면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에릭슨이한 힘너시스라는 것은 설득을 통한 최면이라고 보면 돼요. 설득을 통한. 그래서 전혀 최면이 아닌 것 같은데 그 필요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결국 이제 그 최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에릭슨이한 힘너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최면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제 중요한 현상이 바로 이제 리그레션인데, 요 리그레션이라는 현상은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정신질환의 그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최면 상태가 되면 퇴행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퇴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떤 원초적인 상태를 잘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훨씬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감각이 훨씬 덜하죠. 그래서 추운 날도 애들은 짧은 옷만 입고도 열심히 잘 놀 수 있고 더울 때도 긴 옷을 입혀 놀게 하면 그냥 긴 옷을 입은 채로 놀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은 그만큼 이런 이 몸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느낌을 받는 것이 아주 감소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이 리그레션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더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신질환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말하지만 정신질환 상태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 그렇다면은 그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정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현재 퇴행했다는 것은 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상태는 더 순수한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순수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질환을 갖게 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매우 두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결국 최면이나 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라는 것과 결부시키면 바로 우리가 이런 바로 최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꿈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그런 루시드 드림을 만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순수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런 루시드 드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적 퇴행이 그것이 어떤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 실은 정말 그 아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다시 정상적인 어른의 상태로 돌려가는 과정이 정신질환의 치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이런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대할 때 그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최면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힘노세라피가 가능한 것은 바로 플라시보 이펙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롤 시어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소셜 롤 시어리는 뭐냐면 결국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내가 어떤 최면 치료를 할 때는 그때는 내가 이미 최면을 거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플라시보 이펙트랑 사실 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소셜 롤 시어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디스어드밴티지도 있어요. 디스어드밴티지. 이것은 이제 뭐 최면을 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최면을 거는 사람이 결국 악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이제 그러려는 또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특히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그런 컬트죠, 컬트 혹은 이단 그다음에 이런 결국 가장 이런 데가 빈번한 것이 최면의 최고의 영역은 당연히 뭐 종교죠, 그렇죠? 그 최면에 이제 그 전적으로 그 전 레벨은 정치고 정치보다 한 단계 위가 이제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이 타락하면 이제 그거는 뭐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가 나쁜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Modern Synopsis of Comprehensive Textbook Psychiatry 2 다시 말해서 정신의학의 포괄적 교재인데 미국에서 발행된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최신계의 투여라는 책에서 이게 이제 그런 미국 협회에서 발간한 책인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최면술로 한 심리요법의 모든 것은 최면술이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 정신의학계의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통증, 무통으로 뭘 한다. 근데 뭐 그냥 그 통증 억제제를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력을 좋게 한다. 그럼 사실은 뭐 대마 같은 거를 우리가 조금 쓰게 되면 엄청나게 기억력이 좋아지거든요. 응?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실은 최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의학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면술로 한 심리요법은 모든 것이 최면술이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심리적 요법조차.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최면요법을 한동안 교회에서도 이제 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 10년 동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왜 이제 없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걸 바탕으로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습관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의 정신질환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예방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